그래서 서식 문자를 이용해서 한번 이걸 해석해보면 %d는 10진수 정수로 사용해주세요 라는 거고, 어떤 뭐 숫자를 따로 주지 않으면 얘를 임의로 정수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10진수로. 근데 제가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x. %x라는 서식 문자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참고 삼아서. (16진수라는) 진법이 있어요. 10진수는 10까지 올라가면 자릿수가 올라가는 거고, 16진수는 16까지 올라가면 자릿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부터 0까지밖에 없으니까 숫자가. 그래서 이제 16진수 같은 경우는 11, 12, 13, 14, 15를 A, B, C, D, E, F로 표현하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같네요. 영어가 안 나올까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250을 출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d로 10진수 정수로 사용해주세요 라는 거고, 250을, 요거는 250을 16진수 정수로 사용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10진수니까 그냥 250 나오는 거고요. 밑에 거는 16진수니까 16진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둘 다 25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서식 문자에 따라서 똑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냐,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F. 자, 요거는 F 서식 지정자는 실수, 리얼 넘버, 실수로 사용해주세요 라는 의미거든요. 물론 10진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아무것도 안 넘기고 출력을 하면은 임의의 실수 0이 나왔네요. 그죠? 근데 0이라고 안 하고 0.000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 뭐 3.14 이렇게 넣으면은 3.14가 나오죠. 그래서 10진수 실수를 표현할 때는 %f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넘겨서 실수로 해석해 달라고 했으니까, 사용해 달라고 했으니까 문제 없죠. 근데 이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250을 실수로 해주세요 라면 250.0 이렇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안 나와요. 애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랑 정수는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생김새도 다르고 처리되는 방법도 다르고 완전 다른 데이터예요. 유사한 점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 정수를 가지고 실수로 사용해주세요 라고 하면 두 개는 완전 서로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유형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답니다. 0 넘기면 잘 나오죠.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식 문자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 서식 문자의 종류를 보시면 제가 수업 페이지에 참고 자료를 올려놨어요. 참고 자료에 서식 지정자라고 있죠. 서식 문자, 서식 지정자 부릅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서식 지정자의 종류가 나오고요.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해주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출력을 할 때 이걸 써야 되는지도 나오죠. 그럼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d, 십진수 정수, 그리고 여기 %f, 실수 정도만 지금 아시면 돼요. 아까 뭐 이거 x 봤잖아요. 16진수 그죠? 이거야 뭐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이렇게 쓰고 싶으시면 이제 쓰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안 쓸 거예요. 그냥 10진수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뭐 필요하실 때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자료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요 문제 이 자료형 그 변수 선언하고 사용하는 거 있죠.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풀어주시면서 방금 같이 살펴봤던 내용들을 직접 사용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 푸신 분들은 코드 좀 월제하고 계시면 돼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을 한번 보고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 중복선언만 조심하면 됩니다. 왜 이제 이게 안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A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었으면 쭉 밑에서는 계속 불러다 쓰면 된다. 그래서 앞에 자료용, 인트라든지 플롯이라든지 이런 자료용을 붙이는 건 최초로 선언할 때 딱 한 번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B 역시 3.14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3.14는 값 자체가 실수 유형이니까 인트로 하시면 안 되고 플롯이라는 걸로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B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선언을 했으니까 밑에서는 불러다가 붙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주의하셔야 되는 점 하나가 이제 변수 사용에 중복선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변수 선언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변수가 사용되는 역할이 달라요.
번째로는 저장소로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값을 표현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언제 저장소 역할을 하고 언제 값을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C 언어에서는 보통 L밸류, R밸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L이라는 것과 R은 위치를 얘기합니다. L은 left고요. R은 right예요. 자, 그러면은 왜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방향이 생기느냐? 요 이퀄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입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퀄은 대입 연산자고요. 수학에서 쓰는 동등비교 연산이랑은 다른 거예요. 저항, 우항이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L밸류, R밸류가 같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게 아니고요. R밸류를 L밸류 안에 넣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L밸류는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변수가 되겠죠. 변수 같은 저장 가능한 것을 L밸류라고 하고요. R밸류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표현할 때 그걸 뭐 R밸류라고 해요. 뭐 용어를 제가 이렇게 L밸류, R밸류로 쓰는 이유는 용어를 이렇게 많이들 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구분하시는 방법은 이퀄 왼쪽에 오면은 저장소, 변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L밸류인 경우는 이거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오는 경우만 따지시면 돼요. 그 외에는 대부분 R밸류로 쓰입니다. 값으로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 하나 만들고 이렇게 딱 변수 이름 부르죠? 이건 다 그냥 값이에요, 값. 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이에요. 20. 앞으로 K라는 게 보인다. 20으로 보시면 돼요. 언제만 제외하고, 요거 왼쪽이 올 때만 제외하고. 이럴 때는 이게 2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L밸류가 되는 거죠. 그냥 쓸 때는 요거는 R밸류예요. 이 내가 쓰는 변수가 지금 L밸류인지 R밸류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똑같은 K를 써도 이 K는 L밸류 K고요. 이건 R밸류 K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2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는 2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20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L밸류, R밸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엔 L밸류가 와야 되고 오른쪽에 R밸류가 와야 되는데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이거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L밸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요. 못하는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수 있죠, 이거. 기본적인 우리가 표현하는 이 값은 절대 L밸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L밸류가 될 수 없는 데이터가 L밸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L밸류가 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변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뭐 R밸류 뭐든 20도 괜찮고요. 20 R밸류예요. 이렇게 변수를 쓰면 변수가 오른쪽에 쓰이면 이제 R밸류로서 값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서 dd라는 게 L밸류도 될 수 있고 R밸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변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100으로서 쓰인 거고요. R밸류로 쓰인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L밸류, 저장소 역할로 쓰인 거예요. 이건 이제 K의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표현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까 제가 또 올려드린 문제 중에 없네요. 제가 문제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에서 하신 분들은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값 교체하는 거예요. A, B 두 변수의 값을 교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에다 20 넣어놓고 B에다 40 넣어놨잖아요. 출력하면은 당연히 A 출력하고 B 출력하니까 20, 40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두 값을 바꿔서 40, 20이 나오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석만 좀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재경이 수고하셨습니다. 디스코드 계신 분들도 잠깐만 계셔주세요. 다혜님 잠깐만요. 출석 좀 체크하고 말씀드릴게요. 강민구님, 네. 권준영님, 네. 김상신님, 박지수님, 이수연님, 조훈민님, 네. 최병권님, 네. 네, 자,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디스코드 계신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계속 해주시면 돼요. 봐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다혜님 요거 그 파일 있잖아요. 파일. 네, 영환님 잠시만요. 그 솔루션 탐색기 쪽 오른쪽. 네. 거기 파일 우클릭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 파일을 렉트 프로젝트.c 파일을 그거 말고 좀 더 밑에. 네. 그거 우클릭 해보세요. 거기 대고 우클릭. 아니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이렇게 우클릭. 우클릭하면 이거 뜨거든요. 다행히 요 화면 보이세요? 요거 여기에서 우클릭. 마우스가 여기 와야 됩니다.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거 클릭. 그렇죠.
그래서 속성 한번 보세요. 속성.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전체 화면 키워 보실래요? 빌드에서 제외하면 안 돼요. 그거를 풀어주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네, 영화님 이거 뭐 어떤 거 때문에 그러시죠? 아, 네,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앞에 게 퍼센트 뒤에 들어가고 뒤에 게 퍼센트 F로 들어가요. 네. 다행히 빌드에서 제외한 거 다시 해제하셨나요? 그리고 실행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int a를 지금 2번 선언했거든요. 내용 한번 보시면 조금 내려보시면 아마 int a가 한 번 더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쵸? 밑에 있죠? 그거 다 지우세요. A 부분만 지우세요. 네. B도 아마 밑에 보면 있을 거거든요. 좀만 없네. 한번 실행해보세요. (53번째) 줄? 좀만 내려보실래요? 좀 더. 네. 아니, 내려주세요. 좀 더 내려주시고, 좀 더. 여기 A, B 있죠? 그것도 지금 저 위쪽에서 한번 A랑 B를 선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도 마찬가지. B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제일 거기에 A, B 두 개를 선언해놨잖아요. 그래서 두 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었으면은 그냥 이름 불러서 바로 A에다 뭐 넣고 B에다 뭐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도 지금 56번째 줄 보시면 여기 B가 현재 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F는 실수잖아요. 그죠? 인트는 정수고 잘못 서식 지정자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B를 플롯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서식 문자 F를 %D로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A랑 B에 값을 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프린트 F 55번째 라인 위쪽에서 A에다 1을 넣든 B에다 2를 넣든 해서 값을 넣어주세요. 그쵸? B에다도 줄 바꿔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상관없긴 한데 바꿔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A 선언한 다음에 줄 바꾸고 네, 그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A랑 B에다가 원하는 값 넣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잘 보냈습니다.